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섹터를 다루기에 너무 부족한 시간입니다. 과연 세 번째 문제에는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시험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미 투자펀드 그리고 나사 원자로 설치 추진 수해 원전의 신규 진입 매력도를 OX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원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원전주 최근에 잠깐 좀 쉬긴 했지만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손대기가 힘들다라는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을 떼긴 아쉬운 원전입니다. 지금 대미 투자펀드의 활용 분야로 원전이 추가가 됐고요. 미국 나사에서도 달 표면에 원자로를 개발하겠다,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간밤에도 미국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직 원전주를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을 기회로 삼아도 될까요? 신규 진입 매력도 OX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그동안 실적과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원전주들, 새로운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지금도 신규 진입 괜찮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 다 동그라미를 그려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시은 팀장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끌어가고 있는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부분들 역시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지금 미국에서도 원전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 탈원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외치던 나라였는데 그들 역시도 원전 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섞어서 에너지 믹스를 하자라는 내용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원전 쪽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역시도 함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폐쇄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슬슬 가동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들도 조금씩 나와주면서 현재 AI 전력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계속해서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미국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했을 때 우리가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 자체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시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지난 상반기 내내 원전 섹터가 올라가면서 이런 내용들 모두가 다 숙지를 했고 또 다른 조금씩 내용만 조금 다른 내용들이 추가로 덧붙이면서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스토리는 좋습니다. 스토리는 좋은데 여기서 그래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내가 그래도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많이 받거나 혹은 실적이 그래도 뒷받침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그래도 현재 자리에선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는 쪽이 앞서서 말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원전 섹터 랠리가 나왔을 때마다 항상 이 두 종목이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고 나서 다른 후발 종목군들이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원전이 이전만큼의 랠리가 나오지 않고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으니 신규로 접근을 하실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조금 더 안정성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낫고 아니다 나는 조금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조금은 변동성을 조금 더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BHI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방향성 탐색을 하고 있는 두 종목인데 고민 너무 할 필요 없이 가장 대장격으로 꼽히는 이 두 종목을 주목해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김민성 매니저님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를 그려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는 좀 하방보다는 좀 상방에 대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방은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원전을 팔라고 하면은 그 팔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뭐 앞으로 매출이 좋을 거고 이제 계속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게 보는데 포트폴리오에 내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원전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가격을 떠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업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그냥 꾸준하게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SAMR 사업이 굉장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SAMR 위주로 시장이 흘러가게 될 텐데
되는데 근데 이 SMR은 아직 뭔가 표준화가 안 됐습니다. 국가 단위로 이제 표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에 가장 근접하게 되어 있는 게 뉴스케일 파워고 이 뉴스케일 파워의 파트너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뭔가 한국에 대한 원전을 우선적으로 바라본다라기보다는 글로벌적인 인프라까지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른 원전과는 좀 차별성을 가지면서 우상향에 대한 방향성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차트 보지 마시고 사업성만 보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천천히 모아가면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굉장히 매력도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트 보지 말라고 하시긴 했는데 방금 띄워주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추가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제 거의 6월 이후로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쭉 횡보하는 흐름세입니다.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걸 빠지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구간에서 이 정도로 횡보를 하는 조정을 겁먹으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락장도 오래 겪었기 때문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원래 최초에 좀 추천을 드렸던 게 사실 이런 구간이었거든요. 이 예. 구간에서 그때 당시에서도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으셨어요. 근데 이때 못 사면은 조방원도 다 놓친다. 너무 차트에 의존하지 마셔라.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하방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지 않을 때는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조금 더 아직까지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무언가의 이유로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방금 그 차트에서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더 사셔야죠. 아, 빠질 때마다 더 산다? 장기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 빠지더라도 난 더 산다라는 관점으로 애초에 시나리오를 잡으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시은 팀장님도 혹시 같은 생각인가요?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수급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고점이었을 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같은 메이저 쪽에서 판 게 아니라 드문드문 그래도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버텨주었던 모습들이에요. 사실 고점 라인대에서 메이저 주체들이 다 팔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고점에서 개인들만 많이 사고 있다는 뜻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하는데 아직까지 수급이 잘 들어와주고 있던 상황들이라는 점들 그리고 지금 일정 박스권 라인대를 그리면서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내가 만약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스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윗박스권 라인대, 아래 박스권 라인대를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라인대 같은 경우에서도 사셔도 되긴 한데 다만 69,000 라인대를 돌파를 또 하지 못한다 하시면 그때 좀 어느 정도 밑에서 사놨던 것을 약간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자리에서 또 음봉으로 맞으면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6만 원 라인대에서 다시 또 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셔도 그래도 괜찮은 종목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니다 나는 이런 단기적인 대응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중장기로 끌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 뭐 떨어질 때마다 대응을 하셔도 좋긴 한데 항상 이제 좀 급격하게 올라왔던 종목군이다 보니까 박스권 라인대를 깨면은 그 아래 라인대까지는 조금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예. 이게 깨면은입니다. i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그 지지 라인대가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때 또 들어가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